안녕하세요. 금융아침반입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 대출을 여러 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분들의 목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통합을 하여서 저금리로 대환을 하는 걸 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출을 통합하는 상품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우리 정부지원자금 이것만 보자면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희망월시 그리고 사익돌이 있고, 또 이금융권에서 햇살로 있죠. 이 상품의 장점은 금리가 10% 미만으로서 저금리에 속해서 금리 면에서는 좋은데, 장점 금리, 단점 소액까지는 아닌데 금액이 좀 적죠. 세희망월시의 경우에는 금액이 최대 3,000, 사익돌의 경우에는 최대 2,000, 햇살론의 경우에는 최대 1,500인데 솔직히 1,500은 날라갔고 1,200 최대 금액이라고 다 이용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최대 금액을 이용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출 통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이런 건 대부분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자, 그렇다면 이제 통합을 위주로 하는 채무 통합론이라는 상품.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금융권에 있는 고금리 채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금리가 높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금리. 중금리라면은 솔직히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10% 중후반 그 사이, 초반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이것만 되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 여러 곳에 있는 채무를 통합을 해놓아버리면 일단은 금리는 별 차이 안 나더라도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신용도도 올라가게 되고, 뭐 앞으로 열심히 더 일해서 갚아 나가는데 부담이 덜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따르죠. 뭐 직장인은 당연한 것이고, 채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뭐 대법원 이런 데 많이 이용해도 안 되고, 연체기록 있어도 안 되고, 또 쉽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제 통대환이라는 상품이죠. 통대환은 기존 채무를 상환을 해버리고, 채무를 상환 후 재대출 받는 거죠. 은행에서부터 차근차근 저금리로. 그러면 이 상품의 장점은 바로 통합과 대환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은 비용이 들죠. 이 단점이죠. 비용이 들더라도 들어가는 비용만큼 이상의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렇다면 또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이 상품은 이 상품보다 더 까다롭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한 후에 다시 은행에서부터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죠. 자, 오늘은 현재 고금 채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께서 이걸 통합한 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과연 어떤
어떤 상품을 이용을 해서 통합을 했는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죠. 그러면 뭐 대충 답 나오죠. 아, 어느 자동차. 뭐 당연히 뭐 정규직 직원이시고, 이게 2017년 5월 달에 입사를 하셨어요. 연봉은 6,500만 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은 현재 담보대출로 은행에 1,300만 원. 아, 이게 은행이 아니네. 이런. 그래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이건 그대로 두니까. 30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1471만 원. 그리고 카드론으로 1071. 똑같네. 71.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 그러니까 2,622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 2,224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3건에 350만 원. 그리고 대부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538만 원. 9,538만 원. 당연히 담보대출은 제외를 한 겁니다. 제외를 한 거고, 나머지 신용대출만 9,538만 원.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거기다 정규직 직원이고, 연봉이 6,500만 원이신 분이에요. 대출 내역 보면, 뭐야,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아니죠. 아니, 담보는 놔두고 은행에 대출을 하나도 없이 저축카드론 저축 현금 서비스 대부. 이 뭔 난리야?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보면 은행을 이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은행이 끼어 있었죠. 그런데 은행이 있었지만 저축은행 카드론 저축은행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은행 것도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권 만기가 끝나버렸어. 이제 다 상환했어. 그래서 은행에서 또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해봤지만 이미 이 금융권에 있는 대출들 때문에 은행에서 안 해줘. 아, 우리 못 해줘. 이 금융권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줘? 안 해줘 버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축은행, 이제 대부업체까지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대출 이용 안 하면 좋죠. 근데 이분이 이용한 이유가 있어요. 환장할 이유죠. 바로 토토. 그 사설 토토라고 해가지고 불법 토토가 있습니다. 도박이죠, 도박.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들도 1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전에 이용했다가 토토하면서 돈 꼬르니까 이러니까 본전 생각났어. 또 하고 대출 금방금방 해주죠. 또 이금융권 신청하면 전환 투입이 되고, 직군 좋겠다, 연봉 나쁘지 않겠다, 얘네들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먹잇감. 이 고급 업체들한테는 이번만 잘 투자하면 이거 다 갚을 수 있어. 땡 잃어버리고, 이것만 투자하면 다 갚을 수 있어. 땡 잃어버리고. 도박빚이죠, 도박빚. 자, 그럼 이분께서 이렇게까지 꽉 차버리면
말이 연봉 6,500이지 대부분 이런 분들의 월급은 그렇게 높질 않아요. 대부분이 성과급이죠. 1년에 한두 번 목돈이 크게 들어온 뿐이지 월급은 높지 않아요. 그럼 월급에 찔끔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갚냐고. 이거 다 또 원리금 원금이자 다 내야 되는데 어디 갚아? 못 갚죠. 그래서 이분께서 대출 통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 상품. 정부 지원 상품은 안타깝게도 연봉이 4,500 넘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3,500 넘으면 그나마 저신용자에 한해서 해주지. 근데 6,500이야. 해줄 수가 없죠. 그 연봉에 상관없이 대출되는 게 정부 지원 상품 중에 사익돌. 안타깝게도 사익돌 이렇게 대출 이용하면 안 해줍니다. 그럼 일단 정부 지원 상품은 B 물 건너갔어. 자, 그 다음에 그래 이거라도 안 되니까 그럼 이금융권으로라도 통합을 한번 해보자. 채무 통합로. 연봉이 6,500이고 부채가 9,500. 연봉이 거의 한 150% 가까이 되죠. 이 많은 금액을 아무리 채무 통합로 상품 이금융권에서 9,5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통합을 안 해주죠. 너무 많죠, 부채가. DTI 초과 거기에다 대부까지 끼어있고. 한 나갔네. B 이것도 땡.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통대안. 자, 대기업의 연봉 6,500인데 9,500 부채 비율이 약 150% 정도. 부채 비율은 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연체기로. 나이스고 올크레딧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상이 없어야 돼요. 헐, 등급을 안 적어놨네. 일단은 등급상 이상이 없는 분이에요. 연체 기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나마 다행히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이에요. 자, 통대안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거, 이 담보대출 빼고 나머지 거 전액 상환을 해버리죠. 싹 없애버려, 대출. 그리고 나서 신용을 올리죠. 이 내용 은행 직원들이 보면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신용이 올라가고 나서 직권도 좋고 연봉도 나쁘지 않고 부채도 없어. 이제 담보대출 1,300 하나뿐이야. 은행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과연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직군이나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 직군 하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대기업이니까. 거기다가 연체 기록 없고 그런 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거 다 상환해 버리니까 등급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이분은 일반적으로 통대안 할 때 통대안 업체에서는 대기업 직원 연봉의 평균 한 적었을 때 100%, 안 그러면 120%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자, 기본으로 잡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120%까지는 책임지고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연봉이 120%, 6,500이면 650, 1,300. 그러면 약 최소 7,800만 원은 은행에서 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여기서 그 이상도 가능하긴 한데 그 부분은 가능성이니까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금액 7,800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맞나요? 7,800, 650, 600, 1,300이니까 7,800까지는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800이 좀 나머지 얼마예요? 원래 2,000도 안 되네? 2,000도 안 되는 금액, 뭐 이금융권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은행도 가능한지 더 이제 찔러 보긴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금융권은 가기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냐죠. 근데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부 다 이렇게 중금리, 고금리만 이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거는 오케이 하는 거죠. 진행해달라고. 그래서 통대안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금 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에 가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9,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9,800, 6,500에 대해서 150%예요. 예상은 한 금액이죠. 예상할 수 있는 금액. 하지만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150%면 최고, 어떻게 보면 최고 만땅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9,800이면 현재 이용 중인 게 9,538만 원이니까 이 모든 채무를 다 은행으로 대환했다고 보면 되죠. 아니, 다가 아니죠. 넘었죠. 그럼 이자를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최소가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최소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0만 원 나간다. 그럼 이번에 1년에 이자를 330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다른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해서 다른 은행 해봤지만 이미 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이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나오질 않고 이금융권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중금리로 해서 이용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대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바로 통대항이에요. 정부 지원 상품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이건 대출 통합하기 위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 금액적인 면에서 이걸로 통합이 될 정도면 그분은 통합 안 해도 될 정도로 부채가 적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금융권에서 지급하는 채무통합론, 비록 이자는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이 상품으로 해서 채무를 통합해 놓으면 그나마 올 불이익금액을 줄일 수 있어 좋긴 한데 이 역시 쉽지는 않죠. 이런 분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대항. 다행히 이걸로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저에게 대출 통합 문의 주신 분들 대부분 이런 분이 많습니다. 부채가 많고 고금리가 많아서 연락을 주시지 부채가 없고 고금리가 없는데 연락을 주신 분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가끔 가다가 채무 통화하고 싶다 연락 주시는데 대출이 뭐 있으면 은행 한 서너 군데 해가지고 10% 미만 저금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여러 군데 찢어져 있으니까 좀 이걸 은행 하나로 못 묶냐고 연락을 주세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걸 하나로 묶어보고 싶으면 본인 급여받는 은행이 있죠. 그 은행에 그냥 가세요. 본인이 직접. 그래가지고 그 은행 대북의 상담사한테 내가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다. 나 여기 다른 은행 이렇게 조금씩 찢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이쪽 은행으로 다 하나 그냥 통합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그런 분들이 대출 통합 잘못 알아보다가 이상한 놈들 만나가지고 사기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고금리를 이용해가지고 저금리를 상환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당해보신 분들은 뭔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귀신에 홀린 듯이 그냥 정신없이 진행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서 이거 저금리를 언제 대안해 주냐고 물어보면 전화 끊어버리고 그대로 연락 안 돼버리고 평균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금액의 평균 이자가 10% 미만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꼭 손을 대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받는 은행에 가가지고 그냥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세요. 그 외에는 그냥 알아보지도 마세요. 괜히 엉뚱하게 사기꾼들한테 걸리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평균 이자가 이렇게 10%대 중금리와 혹은 또 고금리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상품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 적용이 어떤 게 되는지 해가지고 자신한테 가장 알맞는 상품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 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